작년 대한민국에서 어지럼증으로 시작된 뇌졸중 환자 중 3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한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평생 반신마비 혹은 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퐁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려다 갑자기 빙빙 돌더라. 고개를 돌리는데 순간 어질어질하더라. 요즘 자꾸 어지러워서 걱정이더라. 저희 어머니도 70대인데요. 얼마 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자꾸 어지러운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지럼증, 절대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챕터 1 어지럼증,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먼저 어지럼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빙빙 돈다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어지럼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4가지 유형. 1. 회전성 어지럼증. 주변이 빙빙 돌아가는 느낌. 뱅글뱅글 돌아간다.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어지럼증입니다. 2. 실신성 어지럼증.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 쓰러질 것 같다. 저혈압이나 심장 문제와 관련. 3. 불균형성 어지럼증. 걸을 때 비틀거리는 느낌.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린다. 중심을 못 잡겠다. 4. 비특이성 어지럼증. 머리가 멍한 느낌. 붕 떠 있는 것 같다. 정신이 없고 집중이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혹시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셨나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흔한 오해 3가지. 오해 1. 어지러우면 빈혈이야. 실제로는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은 매우 드뭅니다. 특히 요즘처럼 영양 상태가 좋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빈혈 검사는 해봐야 하지만 빈혈만 치료한다고 어지럼증이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해 2. 속이 안 좋아서 어지러운 거야. 어지럼증이 생기면 메스꺼움과 구토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거꾸로입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속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오해 3. 나이 들면 다 어지러운 거 아냐?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약간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생긴 어지럼증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챕터 2 우리 몸의 균형 시스템 이해하기. 어지럼증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알아야 합니다. 잠깐 어려운 얘기 아니냐고요? 천천히 쉽게 설명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균형을 잡는 3가지 센서. 우리 몸에는 균형을 잡기 위한 3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1. 눈 시각 센서.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죠? 눈은 주변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파악합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요?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보세요. 훨씬 어렵죠? 그만큼 눈이 중요합니다. 2. 귀 속 전정기관 평형 센서. 귀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귀 속 깊은 곳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작은 돌가루들과 액체가 들어있어서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감지합니다. 비행기 타면 귀가 멍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3. 근육과 관절 위치 센서.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은 지금 몸이 어떤 자세인가를 뇌에 계속 보고합니다. 무릎이 굽혀져 있는지, 팔이 올라가 있는지, 이 모든 정보가 뇌로 전달됩니다. 뇌가 하는 일. 이 3가지 센서에서 보내는 정보를 뇌가 종합해서 지금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를 판단합니다.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1. 센서 중 하나가 고장 나거나 2. 뇌가 정보를 잘못 해석하거나 3. 센서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보내면
어지럼증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차를 타고 가면서 책을 읽을 때 눈은 가만히 있다고 보고하고 귀는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안 맞으면 멀미가 나는 겁니다.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는 원리 이해되시죠? 챕터 3원인별 어지럼증 완벽 정리.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지럼증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인 1귀 문제 가장 흔하고 다행히 덜 위험함. 전체 어지럼증의 약 40%가 귀 문제입니다. 이석증 가장 흔함. 여러분, 이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귀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돌가루입니다. 이게 제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둥둥 떠다니면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어지러워집니다. 증상 체크리스트. 아침에 일어날 때 빙빙 돈다. 누웠다 일어날 때 어지럽다. 고개를 돌릴 때 순간적으로 어지럽다. 1분 이내로 증상이 사라진다. 메스꺼움이 동반되기도 함. 좋은 소식. 이석증은 병원에서 간단한 물리치료로 90% 이상 완치됩니다.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돌려서 돌가루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죠. 전정신경염. 귀 속 평형 센서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주로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 후에 나타납니다. 증상 체크리스트. 가만히 있어도 빙빙 돈다. 머리를 움직이면 더 심해진다. 며칠간 계속된다. 토할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 먹는다. 회복 과정. 첫 이틀에서 3일 매우 심함. 누워만 있어야 함. 일주일 후 조금씩 좋아짐. 2, 3. 주 후 대부분 회복. 완전 회복 수개월 걸릴 수도 있음. 메니에르병. 귀 속 액체 순환에 문제가 생긴 질환입니다. 증상 체크리스트. 어지럼증이 갑자기 시작된다. 귀가 먹먹하고 꽉 찬 느낌. 왱왱하는 이명소리. 한쪽 귀 청력이 떨어진다. 수시간 지속되다가 좋아진다. 이런 발작이 반복된다. 주의사항. 메니에르병은 재발이 잦습니다. 짠 음식을 피하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원인 2. 정신적 문제. 생각보다 흔합니다. 전체 어지럼증의 약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시민성 어지럼증. 검사를 해도 귀나 뇌에는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계속 어지러운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겪습니다. 불안장애가 있으신 분, 우울증이 있으신 분, 과거에 심한 어지럼증을 겪은 적이 있는 분,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 증상의 특징. 빙빙 돈다보다는 머리가 멍하다. 정신이 없다. 붕 떠 있는 것 같다.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겠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중요한 점. 이건 꾀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은 매우 힘듭니다. 다만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상담,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합니다. 원인 3뇌 문제. 가장 위험합니다. 전체 어지럼증의 약 5% 정도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원인입니다.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뇌는 얼마나 예민한 장기인 줄 아십니까? 단 5분. 뇌의 혈액 공급이 5분만 중단돼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반신마비, 언어장애, 사망.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 합니다. 고위험군 체크. 60대 이상. 고혈압이 있다. 당뇨병이 있다. 심장질환이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 흡연자. 과거에 뇌졸중 경험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어지럼증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챕터 4. 즉시 119 불러야 하는 위험 신호.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즉시 119를 불러야 하는 4가지 신호. 신호 1.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의 마비. 자가 테스트 방법. 1. 거울을 보고 2라고 하며 활짝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안 올라가면 위험. 2. 두 팔을 앞으로 쭉 펴고 10초간 유지하세요. 한쪽 팔이 저절로 내려가면 위험. 3.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저린 느낌.
즉시 병원. 신호 이사물이 2개로 보인 복씨.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물건이 겹쳐 보이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한쪽 눈을 가리면 정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뇌의 문제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신호. 산말이 어눌해짐. 자가 테스트. 간장 공장 공장장을 또박또박 말해보세요. 발음이 꼬이거나 말이 안 나오면 위험. 예시. 사과사. 가. 우유.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옴. 신호 4 전혀 걸을 수 없을 정도의 불균형. 단순히 비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벽을 잡아도 누군가 붙잡아줘도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위험군은 더 주의하세요. 위 4가지 증상이 없어도 다음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케이스 1 일시적 어지럼증. 5분 정도 어지럽더니 저절로 괜찮아졌어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뇌졸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케이스 2 고위험군의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 평소와 다른 어지럼증을 느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세수부터 하고 가야지. 옷 좀 갈아입고. 자녀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택시 타고 갈까? 절대 안 됩니다. 올바른 대처법. 1. 즉시 119에 전화. 2. 어지러운데 한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증상을 정확히 설명. 3.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눕기. 4. 구급차가 올 때까지 대기. 구급차로 가는 이유. 병원 가는 동안에도 치료 시작 가능. 응급실에서 바로 검사 가능. 시간 절약 생명 구함.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가 위 증상을 보이시면 조금 기다려보자. 내일 병원 가자.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무조건 119입니다.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정확한 대응입니다. 챕터 5 예방과 일상관리법. 지금까지 위험한 어지럼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검진이 기본입니다. 40대 이후 매년 1회. 혈압 측정. 혈당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심전도 검사. 50대 이후 매년 1회 추가. 뇌 MRI 2에서 3년에 1회. 경동맥 초음파. 이미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은 더 자주 체크하셔야 합니다. 약 복용은 꼭 지키세요. 혈압약, 당뇨약 처방받으셨죠?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며 걸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항혈전제 아스피린 등은 뇌졸중 재발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식습관 개선. 줄여야 할 것. 소금 하루 5g 이하. 튀긴 음식. 인스턴트 식품. 술, 소주 기준 하루 2잔 이하. 늘려야 할 것. 채소와 과일. 통곡물 현미, 귀리 등 푸른 생선. 물 하루 6에서 8잔. 금연은 필수. 담배는 뇌졸중 위험을 3배 높입니다. 지금 당장 끊으세요. 나 이 나이에 무슨 담배를.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끊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어떻게 할까요? 어지러운데 운동을 해도 되나요? 네, 오히려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단,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추천 운동 난이도 순. 1단계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 하루 10분.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반복. 2단계 실외 걷기. 평지 걷기 하루 20에서 30분. 처음엔 보호자와 함께. 3단계 좀 더 적극적인 운동. 배드민턴 균형 감각 향상. 수영 관절 부담 적음. 자전거 실내 자전거 추천. 주의사항. 운동 전 가벼운 스트레칭. 물 충분히 마시기. 무리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중단. 충분한 수면. 하루 7에서 8시간 자세요. 불면증이 있으면 전문의 상담 받으세요.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이나 요가. 취미생활. 친구들과 교류. 웃기 진짜 효과 있습니다. 전정재활치료. 귀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이 지속되면 병원에서 전정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다시 훈련시키는 치료인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1. 어지럼증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특히 갑자기 생긴 어지럼증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2. 이 네 가지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 한쪽 마비, 복시, 언어장애, 심한 불균형. 3. 고위험군은 더 주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면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4. 예방이 최선. 정기검진, 약 복용,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퐁퐁이 영상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